단 1년 만에 꼴찌 부대가 1위로 탈바꿈한 비결은 뭘까요? 분기별 퇴사자가 8명이나 됐던 콜센터에서 1명도 퇴사하지 않게 된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뭘 것 같으세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리더가 경청한 덕분입니다. 에이, 또 뻔한 경청, 뭐 잘 들어라 이런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사회가 아니라 체계가 엄격한 군부대에서 아무리 뭐 말하라고 한다고 해도 잘 말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청을 활용해서 1위 부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꼴찌 부대를 1위 부대로 탈바꿈시켰던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미 해군에 데이비드 마르케라는 대령이 있었습니다.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도 좋고 미 해군 사관학교 들어가서 수석 졸업하고 또 해군 잠수함대 대령까지 진급했으니까 또 그럴만 하죠. 스스로 똑똑하고 또 책임감도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또 내 지시에 따르게 하고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강하게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군대 하면 떠올리는 카리스마형 리더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데이비드도 실수할 때도 있었죠. 그래서 팀원들한테 잘못된 명령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팀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했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저 내가 더 정확하게 명령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갑자기 산타페호라는 핵 잠수함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당시 산타페호는요, 대원들의 사기도 바닥을 쳤고 실적도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복무 기간이 끝났을 때 전체 인원 중에 90%가 다 떠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명 중에 1명만 남고 9명이 다 떠나고 싶어 하는 그런 조직이었던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든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원래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의 성격대로라면 하나하나 다 지휘해서 바로 재건했겠지만 이 거대한 핵 잠수함은 인수인계하는 것만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해 첫날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모터가 1단밖에 없는 산타페호에서 2단 기어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 항해사들은 사실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2단 기어요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대로 실행한 거죠. 그래서 승조원들 사이에서는 데이비드라는 신빙 함장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데이비드의 삶을 완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맡은 업무는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데이비드가 산타페호에서는 아는 게 1도 없어서 진짜 부끄럽고 또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명백한 실수인 지시를 내렸는데도 아무도 지적 못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대원들을 보면서 이러다 사람 죽는 사고 생겨도 이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승조원들한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도 질문은 했었어요. 근데 이런 거였죠. 야, 이거 했냐? 와 같은 실행을 했냐 안 했냐 여부를 묻는 단순한 질문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산타페호에서의 질문은 달랐죠. 실제로 이 산타페호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면밀히 좀 알려고 하는 질문들이었어요. 그 이전까지 해왔던 데이비드가 해왔던 리더십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내린 결정을 팀원들이 잘 수행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산타페호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또 다 알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해결책이 필요했죠. 데이비드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잘못된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보다는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잘못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팀 전체를 대신해서 모든 사소한 결정까지 다 본인이 내리면서 팀원들이 가져가야 될 결과에 대한 책임감, 또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아 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라는 생각과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다시는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 대신 의도,
우리 팀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뭔지 내가 전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또 팀원들은 명령이나 지시를 기다리지 않기로 또 약속을 했죠. 대신 어떻게 하면 그 목표, 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 직원들, 팀원들의 의사와 계획을 전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잠수함 운용에 관련된 모든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고요. 대원사기도 1위가 됐습니다. 자, 이 데이비드와 산타페호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명령 내리지 말고 팀원들한테 맡겨버리는 거? 아닙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이들은 똑같은 영어로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언어로 대화한 것과 같았을 겁니다. 납득시키고 강요하고 또 순종하고 순응하는 그런 수동적인 언어에서 서로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능동적인 언어로 바뀐 겁니다. 그 언어가요, 산타페호가 꼴찌에서 1위로 1년 만에 탈바꿈한 모든 변화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말은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함장인 데이비드가 대원들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 함대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가 그 데이비드의 말과 언어, 행동이 바뀌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의견만 쏟아내는 걸 멈추세요. 이것만 지켜도 조직 문화가 훨씬 좋아질 겁니다. 직원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다 보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조직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면요. 나 혼자 뭘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데이비드처럼 팀원들을 재촉하고 또 내가 원하는, 내가 시키는 일만 강요하고 있진 않나요? 데이비드는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참여도, 창의성, 개방성을 다 억누르고 있었다고. 여러분들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팀원들한테 일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또 재촉하는 건 일을 제때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돋궈주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을 다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사항을 관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팀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은 대화가 통하고 서로 협력하는 조직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 쏟는 것만 멈추시면 됩니다. 직원들에게 질문하시고요. 궁금해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명령형 대화 방식만 없애도요. 데이비드가 그랬던 것처럼 업계 1등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정도는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으시죠? 직원들에게 지시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명령, 금지 이렇게 생각을 한 번만 해주시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시면 훨씬 일하기 좋은, 그러면서 성과도 만들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직원들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